말씀이 정말 주옥 같으십니다. 감정 운동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눴었고요. 네. 지금 이제 인정 칭찬도 사실은 소통의 어떤 하나의 그 그쵸. 패턴일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코치님이 생각하시는 소통이란 어떤 건가요? 그러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많은 조직에서 소통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소통 관련해서 뭐 1대1 코칭도 받고 그룹 코칭도 받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10명한테 물으면 10개의 답이 나와요. 오. 그것도 완벽한 답이 안 나오고 네네. 반쪽짜리 답만 네. 나와요. 뭐. 오.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죠. 뭐 서로 이야기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음. 예,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이제 소통의 정의는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해서 네. 오해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소통이에요. 근데 서로 뭐 이야기 잘하고 마음 나누고 이것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오해가 없는 상태를 만든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제가 만나신 분 중에서 대답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오. 그건 뭐냐? 그래서 소통이 반쪽짜리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한테 소통하세요. 그러면 막 얘기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들은 사람이 오해 없이 내 이야기를 잘 알아들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소통이에요. 와, 이렇게 명확하면서도 또 의미 있게 얘기를 정의를 해주시는 분은 우리 코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완전 소름 끼쳤어요. 근데 저 정말 안타까운 게 네. 이 정의를 딱 같이 이렇게 어쨌거나 반쪽짜리 정의여도 이렇게 한 다음에 소통은 이런 겁니다라고 딱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리더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왜?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 얘기죠.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해 없이 예. 의미를 아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서로 잘 통하는 거, 잘 통하지도 않아 우리는. 일방향만 통했는데 일단 네. 노력해서 잘 통했어. 뭐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내 이야기를 오해 없이 이 상대방이 잘 알아들었는지 이것까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통 점수가 낮은 이유가 있어요. 막 얘기는 하지만 내 얘기를 상대가 어떻게 들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또 말씀 주시고, 저는 사실 감명 깊을 정도로 아유, 느꼈는데, 네. 그러면 그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그치만?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모든 인간은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근데 모든 사람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리더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구성원들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예, 근데 그거가 왜 그랬냐? 그동안 리더들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삐져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삐져서. 말을 안 하는 삐져서 거예요. 말 안 하는 거.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이 막 희망차게 회사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막 제안도 하고 뭐 신규 사업 아이템도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리더분들이 듣기는 들어요. 필기만 하면서. 필기만 하면서. 들었는데 반응해주지 않고 또 이렇게 뭔가 좋은 제안을 하면 오 좋은데 김대리 한번 그거 해봐. 막 이렇게 가니까 이 구성원들이 야 이게 이제 입을 열면 해야 큰일 되는구나. 나는구나. 그래서 입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죠. 정말 맞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소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더가 잘하기 위해서. 하기 네. 위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구성원들이 말을 하게 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네. 근데 구성원들이 말을 하게 하려면 일단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뭐 리더분들 중에서 다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듣는 것도 이 프로세스가 있고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청을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려면 나의 그 좌뇌를 딱 스위치 오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뇌,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나 어떤 판단이나 예단이나 이런 경험을 싹 이렇게 내려놓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집중해서 들어도 그 사람 얘기가 다 안 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우리는 들을 때 계속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한 거 다른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반론할까 막 내가 얘기할 거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청하는 거.
진심으로 경청하는 거. 그리고 막 그 영혼 없는 공감하지 마세요. 아, 그러셨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전제가 내가 경청을 잘했을 때 할 수 있는 공감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경청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다는 거죠. 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얘기의 키워드, 키 센텐스를 딱 되물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오해 없이 소통되는 첫 단계가 되겠죠. 내가 상대방이 A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B라고 들었다라고 이 되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수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 얘기를 아무런 생각이나 판단 없이 잘 듣고 그 들은 얘기를 다시 한번 되물어 주는 거. 그걸 되묻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막 신나서 이렇게 어머! 내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다니. 그래서 신나게 얘기하는데 그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려면 질문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질문보다는 경청. 경청. 그러니까 그 경청을 잘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물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잘했나요? 경청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겁니다. 예. 경전 얘기 하시는 예. 순간부터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얼굴이 이렇게 막 활짝 이건 네네. 뭐예요? 내 얘기를 잘 들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난 거예요. 그다음부터 막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리더분들이 이거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코치님께서 쓰신 이 책을 읽으면 잘 하실 수 있겠네요. 다 있어요. 제가 오늘 너무 얕았나요? 예. 아니요, 책을 안 읽어보셔도 돼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컬럼에도 많이 쓰고 해서 네. 읽으면 다 여러분들 책도 또 막 경비 절감하기 위해서 막 책을 굳이 막 사실 필요 없어요. 네. 컬럼이나 이런 데도 얼마든지 제가 다 소개를 했으니까 예, 정말 우리나라가 소통되기를 원하고 기업이 소통이 돼서 정말 사장님부터 저 신입사원까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참. 예. 진짜 한 말씀이 진짜 놓칠 말씀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예. 지금 옆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빨간색도 잘 어울리시고 네. 눈도 반짝반짝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또 새로운 걸 깨달았네요. 외모도 아름다우시지만 뇌가 정말 아름다우신 리더시다. 오, 괜찮은 인정 좋은데요? 칭찬인가요? 뇌가 아름답다. 네, 뇌가 아름다운 게 확 느껴지네요. 어머, 와. 제가 지금 20분 안 된 시간 동안 우리 코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변했어요. 어머, 세상에. 대단하신 코치님이시네. 뇌가 아름답다. 네. 되게, 네. 저를, 예. 온도가 또 올라가셨나요? 올라갔어요. 계속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다음 온도를 한번 올려볼까요? 네. 이제 소통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 제가 많이 듣기로는 성과 여신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저도 사실 그렇게 좀 네. 느끼고 있는데 네. 코치님께서 그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네. 필요한 리더십이 있다면 어떤 리더십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죠. 사실은 많은 리더십의 그 조각들이 딱 하나가 됐을 때 막 이렇게 스파크가 튀면서 그 이제 성과로 연결이 되는데 좀 단계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가 우리 조직이나 우리 회사나 가야 될 방향이나 그 이제 보통 이제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건지, 어떤 전술을 가져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KPI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막 KPI 챙기느라고 바빠요. 그럼 그거는 투두 리스트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원들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 Y를 알아야 돼. 그 의미를 알아야 내적 동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리더가 해야 될 거는 우리 조직이나 우리 회사의 비전과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러기 위해서 당신들이 해야 되는 KPI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재를 육성하셔야죠. 예, 이 이제 리더십은 결국은 성과를 내기 위한 건데 성과는 리더 혼자 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그 리더 혼자 똑똑하다고 해서 그 이 지속 가능한 성과가 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잘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람 키우는 감성 온도에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리더의 솔선수범.
그 실행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구성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낚아채 간다 이런 얘기를 듣는 리더는 되지 않으셔야 된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성과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행하는 그런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시간도 들고 또 노력도 들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성과에 그렇게 뭐 연관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저는 가장 또 중요한 거를 조직 문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직 문화를 빨주노초 파남보 무슨 색깔로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회사나 우리 이 구성원들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어떤 조직 문화가 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좀 대표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코치님의 조직 문화의 색깔은? 저는 정말 저는 무지개색이었어요. 네, 진짜 빨주노초 파남보. 예, 정말 제가 사실은 아까 이렇게 터프하기도 하고 네. 때로는 막 까칠하기도 하게 했지만 조직 문화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CJ 제일장에서도 신규 사업 팀장으로 일할 때 네. 그때 이제 그룹에서 조직 문화 점수 3등 한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수천 개. 와, 진짜 그래서 대단한 성과 여신이시네요, 정말. 예, 근데 이제 그때 조직 문화는 뭐냐면 네.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에 대해서 평가한 거예요. 리더로서 내가 가져가는 거. 그게 그러면 정말.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니 여성 팀장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과를 받은 거야.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뭐 롤 모델도 없었고 네. 여성 리더십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짜 책으로 공부하고 혼자 막 고군분투하면서 했는데 그때 저는 우리 구성원들을 섬겼어요, 진짜. 그게 왜 섬겼냐? 제가 가방끈도 짧고 아는 것도 없고 제 밑에는 다 그 해외 MBA 출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까? 난 묻기도 하고요. 내가 잘하는 건 뭐니? 못하는 건 뭐니? 이러면서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최고의 팀이었어요. 그랬고 제가 이제 그 CJ 푸드빌에서 빕스 사업부장 할 때는 정말 이게 힘든 업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외식은 막 종합 예술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만큼 그 뒷단에서는 정말 챙겨야 될 게 많거든요. 그때도 저는 우리 조직 현장 조직 그때 이제 80개 점포였을 때 제가 이제 그 사업부장 했을 텐데 전국을 돌면서 그 점포의 색깔에 맞춰서 제가 막 술도 마시고 또 뭐 놀기도 하고 정말 재밌게 일했어요. 예.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저의 리더십 색깔은 네. 정말 빨갛게 불타오를 때는 빨갛게 불타오르고 또 좀 정말 파랗게 성과를 낼 때도 성과를 내고 또 좀 캄해야 될 때는 또 막 노란색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막 신규 사업할 때는 막 초록색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이제 화면을 우리 같이 일했던 구성원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영상 편지 쓰실래요? 정말 그랬을까? 영상 편지. 혹시 나 혼자 무지개 색깔이 아니었을까? 살짝 우려는 되지만, 네. 그래도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성과도 냈고, 네. 지금도 찾아오는 그 충성맹세 하면서 찾아오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저는 사업부장, 사업본부장 아니에요. 뭐 누님, 형님 이런 그런 호칭으로 다가오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옛날이 그리워지네요. 예. 이 화면을 보시는 분이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실까봐 염려하셨잖아요. 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원래도 좀 존경하는 분이셨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제 인생의 멘토로 앞으로 이제 큰일 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신 것 같고 굉장히 코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자기 성찰도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변화운동은 이제 책을 보시고 조금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변화운동에서 인생의 빅픽처를 그려라라고 이제 말씀 주신 게 있는데 혹시 너무나 어려울 수 있지만 코치님의 빅픽처를 한 문장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코칭으로 대한민국의 행복을 코칭으로 대한민국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원더우먼이시네. 어떤 질문도 다 하실 수 있다. 오늘의 원더우먼이신데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예, 4가지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네.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는지 몰랐어요. 지금 벌써 마무리를 해야 진짜요? 될 시간인데.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예.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을 잘해주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계속 우리 피디님 가능하시면 여기 만화눈 있죠? 네. 우리 코치님 볼 때 만화눈 좀 넣어주시면 반짝반짝반짝. 예. 자, 몰입해서 좀 얘기를 들었고요. 자, 오늘 1회 웹세미나 여러분 어떠셨나요? 전 너무 유익했거든요. 사실은 오늘도 너무 유익하지만 다음 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소개를 잠깐 드리면 사실은 오늘은 책 내용 위주로 충실하게 좀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코치님께서 이 보이는 분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밑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너무 띄워주시네요. 근데 사실은 저는 칭찬을 해도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 뒤에 보이시나요? 이거 네. 빙산? 네. 다음 주에 조금이라도 더 보실 수 있으시니까 다음 주에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주제는 실전 사례와 성과 창출 비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오늘 같이 말씀 나눈 소감하고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항상 저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박미수 코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네. 뭐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성찰도 하고 또 내 안에 막 또 그 샘솟는 뭔가 또 이렇게 샘들도 보고 그래서 아주 좋았고요. 네. 예, 2019년을 정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촌TV와 함께 열어서 너무 네. 영광이고 네. 또 이렇게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TV에서 만나는 여러 고객들이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와, 예, 역시 감사합니다.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코치님 오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또 뵙겠습니다. 오실 거죠?